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시스템공학부 문장혁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전산설계 기초 10주차 2차 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치 인테그레이션, 수치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치 적분을 저희가 이제 트랩조이드, 심슨 3분의 1 혹은 심슨 3분의 8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를 선형을 보관을 한다든지 혹은 2차 혹은 3차 보관을 통해 가지고 그 보관된 영역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 결과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적분값을 함수값의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수치적분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분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애를 실제로 함수를 적분을 하자라는 게 취지가 아니라 어떤 함수값들의 특정 위치에서 함수값들과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코에피션트의 합으로, 물론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조합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작게는 1개 혹은 크게는 2개 정도의 함수값을 쓰고 있죠. 2차나 3차 심슨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포인트를 3개 혹은 4개 쓰는 거에 따라서들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가우스 쿼드레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적분의 끝판왕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치적분의 메소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챕터 20에서 얘만 따로 챕터 20장의 3장만 얘기를 할 거고요. 앞에 거나 혹은 다른 부분은 약간 좀 무시를 하고 그냥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가우스 쿼드레처가 조금 더 제너럴하게들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배우셨던 CA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요, CAD라는 프로그램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수치, 미분이라든지 적분 기술이 조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바탕으로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CAD에서 뭐죠? 볼륨도 구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볼륨이라는 게 뭐예요? 그 클로즈된 볼륨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피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보통 그런 수치 프로그램에는 가우스 쿼드레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저희가 가우스 쿼드레처를 나중에 쓸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랑 아마 4학년 때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수업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우스적 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했었죠? 사다리꼴의 공식을 가지고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점이 끝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곳까지의 구간에서 적분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준점이 되는 함수값을 이렇게 끝점에서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무조건 1차 함수가 아닌 이상에서는 얼마만큼의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오차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구간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많이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오차가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폐구간, 개구간을 좀 얘기를 안 하고 살짝 지나갔었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약간 어떻게 보면 개구간을 사용을 했다라는 뜻에서 좀 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곡선상 끝점이 아니라 임의의 2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즉 인테그레이션 구간은 A에서 B까지 똑같은데 내가 2점을 잇는 직선을 만들 때 끝점이 아니라 여기에 임의대로 다른, 잠깐만 컨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해버렸네요. 다른 A'이라든지 혹은 B'이라는 위치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선 그 위치에서 함수 값이 존재를 하겠죠. 예. 그리고서는 인테그레이션은 a에서 b까지 함수 fx에서 dx로 할 건데, 물론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떤 코에피션트가 하나 있고 a, 두 번째 코에피션트 b,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 코에피션트 C1이라고 할까요? 뒤에서 C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2점에서의 함수값과 두 번째 코에피션트 2점에서 함수값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가우스 쿼드레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직선은 튀어나온 이 부분과 부족한 이 부분의 합이 합치면 0이 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0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적분을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적분의 인테그레이션, 실제 아날리티컬 이론 해와 수치해가 빼시면은 그 에러가 0이 되겠습니다. 조금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서 0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거의 오차가 0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점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될까라는 거죠. 저희는 사실 구간은 A에서 B라고 알고 있었지, 저 A'이 얼마고 B'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를 좀 더 나가기 전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살짝 있는데요.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자고 했을 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은 저희가 모른가요? 모르고 있나요?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함수값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적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값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nknown, 궁금한 얘는 누구죠? 저 W1과 W2를 잘 구해서 적분값을 구해와야 되는 거죠. 물론 그 W1과 W2는 뭐 트랩조이드라든지 혹은 심슨 메소드라든지 다른 메소드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사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딱 돼서 적분이 딱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로 살짝 가우스 쿼드레처로 잠깐 가보시게 되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A'이라는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함수값을 아직 모릅니다. B'도 모르고요. 그리고 아직 C1과 C2도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모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즉 4개에 해당하는, 물론 함수값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A'과 B'의 위치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은 unknown 코에피션트가 여기서는 C1, A, C2, B' 총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2개네, 4개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봐서는 선형대수랑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근데요, 바로 개수를 좀 정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해지지 않은 것들의 개수를 좀 구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다리꼴의 공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A에서 B까지 함수를 적분을 한다고 하시게 되면은 뭐 우리가 앞에서 트랩조이드 메소드 쓰시게 되면 어떻게 했었죠? A에서 B까지 밑변, 윗변, 더한 거 나눈 거 반절에 두 변 사이의 길이를 갖다가 해서 저희가 트랩조이드 메소드라고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개수의 코에피션트랑 함수값들의 곱하기의 조합으로 갖다 표현을 했었죠. 앞에서는 제가 W1 혹은 W2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C0, C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네, 사다리꼴의 공식 함수가 상수와 직선일 때는 정해를 산출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fx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다리꼴의 공식 함수가 상수 혹은 직선일 때는 저희 어땠죠?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곡선이 있을 때는 적분을 인테그레이션 수행을 하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었죠? 항상 에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2차 곡선이 아니라 1차 곡선이라고 하시게 되면 어때요? 인테그레이션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에러가 항상 0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 혹은 상수함수를 적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정해가 산출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럼 이제 1차 함수랑 상수함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임의로 1이라는 상수함수랑 x라는 상수함수를 구해 본 다음에 정의가 구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실제로 값이랑 적분값이랑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값을 해보겠습니다. 상수항이면은 fa랑 fb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c0 더하기 c1이 되고요. 그걸 적분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을 하시면은 1이 되는데 구간을 갖다가 b 빼기 a에서 전체 구간의 크기가 b 빼기 a죠. 그래서 그거를 반절을 나누셔서 0점을 기준으로서 이쪽 b 빼기 a의 2분의 1 마이너스 b 빼기 a의 2분의 1 그래서 그 구간을 적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뭐 구간의 크기 길이 자체가 그냥 b 빼기 a가 나옵니다. 그래서 c0 더하기 c1은 b 빼기 a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선함수에 대해서 x를 적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x를 넣으시게 되면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어떻게 돼야 되죠? x를 넣으시게 되면은 두 위치 2분의 1 b-a랑 2분의 1 b-a라는 위치에서 x값이 그대로 더해주겠고요. 적분 수행을 하신 값을 수행을 하시면 이건 무슨 함수죠? 우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수행하시면 플러스 기함수죠. 기함수기 때문에 그냥 적분 값은 0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서 보려고 봤더니 어때요? 미지수는 2개고 식이 2개니까 계산이 가능하겠죠. 물론 여기서 A랑 B 모르지 않냐는데 저희가 이제 적분을 할 땐 그래도 구간은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A랑 B는 아는 값이고요. 우린 여기서 C0랑 C1을 구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선형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구했다고 하시면 다음과 같은 C0랑 C1이 나오겠고요. 그 값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즉 뭐죠? 이 공식은 여기서 구한 공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트랩조이드의 적분된 함수식을 수치 적분을 수행을 하는 게 미정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컨셉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의의 상수함수랑 임의의 직선함수에 대해서 항상 적분값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를 갖다 한번 정해서 임의로 정해보고서는 그냥 해본 겁니다. 이걸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두 가지의 케이스를 준비를 해서 왜냐면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식을 만들고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수함수랑 직선함수는 항상 적분을 수행하시면은 트랩조이드 메소드는 100% 오차가 0인 적분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우스 르장드르 공식을 한번 비슷하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구적법인데요. 점을 2개를 똑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트랩조이드 같은 경우에도 A점과 B점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2점을 썼기 때문에 2점 가우스 르장드르 공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죠? 1점 가우시안 르장드르 공식, 3점 가우시안 르장드르 공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가우스 적분을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적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어떠한 코에피션트랑 함수값, 코에피션트랑 함수값 2개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두 함수값을 갖고 오셔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랑 달리 저 x0, x1은 우린 앞에서 적분 구간 A에서 B 이거는 알려준다고 했지만은 이 점 x0랑 x1은 어딘지 모릅니다. 이건 모릅니다. 그리고요 C0랑 C1도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될 처지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4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조금 4개를 갖다가 한번 넣어줘 보겠고요. 이 가우스 르장드르 공식은 이론적으로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까지 이론적으로 에러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금 더 파워풀한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분 구간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넣어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함수를 갖다가 먼저 상수함수라고 가정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구간에서는 살짝 하나 핸디캡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구간과 1이라는 구간으로 얘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임의의 A에서 B라는 구간으로 갖다가 할 수가 없고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구간을 조금 한정을 하고서는 한번 이 가우스 쿼드레처를 얻어보겠고요. 그래서 구간을 해서 적분을 수행을 하시면은 뭐 우함수이기 때문에 2가 나오겠고요. 적분항 x가 나오고 1 넣으면 1이 나와서 2배 해주면 2가 되겠고요. 그때는 뭐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C0 더하기 C1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C0 함수가 fx가 x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x0 넣으시면 x0 나오고 x1 넣으시면 x1이 나와줘야겠죠. 여기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기 때문에 적분하시면 0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을 하나 도출을 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x 함수를 fx를 x제곱이라 가정하신 다음에 x0 제곱 c1 제곱 해주셔서 기함수기 때문에 3분의 1의 x제곱이 나올 텐데 2배가 돼서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을 넣으시면은 같은 형태로 기함수기 때문에 0이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unknown c0, c1, x0, x1을 궁금했기 때문에 식이 4개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풀어서 해를 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뭐 어떤 거를 조금 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좀 그냥 조금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겠습니다. 그냥 좀 따라와 주시면 x0랑 x1의 제곱이 서로 뭐 같다라고 조금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뭐 여기 C0 X0 빼기 C1 X1이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이쪽을 치환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제곱을 취해서 취하시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 빼줘 볼까요? 그래서 C0 X0 빼주시면은 X의 제곱 빼줄 거고요. C0 X0 빼주면은 C1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C1 캔슬 X1의 제곱이 가능하고 이게 0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C0 X0 전체를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쪽은 그대로 나눠주시고 이쪽은 마이너스 C1 X1으로 치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나와서 X0 제곱이랑 X1의 제곱은 서로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같거나 혹은 반대부호를 가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두 점을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데 두 점이 서로 같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부호가 다른 대칭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을 해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쪽에다 거나 하시면은 아마 두 점이 같으니까 아마 C0 마이너스 C1은 0이 돼서 C0 더하기 2니까 둘 다 1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또 1을 다시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뭐 아마 X0랑 X제곱이 뭐 루트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해를 구하시게 되면은 가우스 르장도르 공식은 1 곱하기 함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가우스 르장드르 공식이 나오겠습니다. 즉 여기가 1 오버 루트 3 이 위치에서 함수값을 내가 구해 와줘야겠죠. 물론 컴퓨터한테 이 값을 줘야겠죠. 물론 우리가 펑션 핸들러 매트랩에서는 줄 거긴 한데 수치적으로 이 위치에서 함수값이 얼마다라는 거를 제공을 못 해준다고 하면은 적분은 애초에 수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적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트랩조이드 마이너스 1과 1에서 한 적분보다 이론적으로는 에러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정은 우리가 미정계수에서 가정을 좀 했잖아요. 뭐죠? 3차 함수까지는 에러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만약에 가우스 쿼드레처도 사실은 3차 함수 이상이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에러가 0이다 라는 것은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랩조이드 메소드보다는 아마 충분히 더 에러가 적은 적분을 수행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뭔가를 처음에 가정을 하고 수행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이 아니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에서 2면은 앞에 식에서 조금씩 다 변동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러면 뭘까요? 이 가우스 코드레츠를 수행하는데 그럼 점의 위치도 사실 바뀌겠죠.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가우스 코드레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적분 구간이 바뀔 때마다 이 앞에 코에피션트랑 그 점의 위치가 매번 다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트랩조이드는 적어도 어땠었죠? 뭐 2분의 1 b-a의 뭐 a 위치 플러스 2분의 b-a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에피션트가 어땠죠? 계속 일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이 바뀌어도 A가 B가 뭐 B가 C로 바뀌더라도 뭐 C로 업데이트해서 금방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매번 다시 구해가지고 이 코에피션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예, 쉽게 하려고 컴퓨터에게 쉽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1까지를 좀 일반적인 선형 변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치환 적분이라는 걸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분의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치환 적분을 통해서 얘를 A에서 B로 바꾸는 기술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분을 X에 대해서 하자고 했으면은 얘는 적분을 새로운 T에 대한 함수로 해주셔도 되는 거죠. 뭐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래서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원래는 제너럴하게 A에서 B까지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싶기 때문에 X가 A에 해당할 때는 사실은 그때의 새로운 포인트의 하한값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B라는 위치는 1에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X가 A 플러스 T, B, 뭐 Y도 C, T 플러스 D 해가지고 대응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Y가 아니죠. 똑같은데 여기다가 뭐죠? X는 A가 들어가겠고 A라고 하니까 헷갈리겠네요. 뭐라고 할까요? W V라고 할까요? 해주고 A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W 그때 해당하는 T는 마이너스 1이죠. V 그 다음에 B를 넣어주니까 그때 W 해당하는 1 V고요. A랑 B는 아는 거기 때문에 W랑 V를 저희가 구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W에 해당하는 A0라고 하는 것은 2분의 B 플러스 A, A1이라고 하는 것은 V에 해당하는 2분의 B 마이너스 A라고 값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그거의 선형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dx를 새로운 dxd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미분을 해주셔야겠죠. 미분을 하면 이쪽 dx겠고요. dxd에 남아있는 코에피션트는 2분의 b-a가 남아있겠고 d에 xd로 치환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끝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적분의 구간을 조금 공간이 있는 데다가 적어주시면은 a에서 b까지 dx 함수 fx를 dx로 적분을 하자고 하면 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좀 헷갈리지 않게 t로 바꿔버리겠습니다. t까지 하자고 하면은 2분의 1 b-a라는 이런 게 코에피션트가 있고요. 여기 뭐가 돼야 되죠? x가 아니라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적어놨죠? x는 이렇고 얘가 t죠. 그래가지고 x는 그대로 저거를 다 여기다가 뭐예요? 2분의 1 b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a t로 이 통째를 x로 처리해서 넣어주시고 풀어서 써주시면은 적분이 가능하죠. 물론 모양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 필요한 거는 플러스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위치에서 함수값만 구해내주면 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점 가우시안 르장드르 공식을 이용해서
함수 x를 0부터 0.8까지 저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수값은 1.640533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적분의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저희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x를 우리가 a v t 더하기 v 해서 x에다가 0 넣어주시면은 w v 0.8 넣어주시면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v 해주셔서 두 개 더 해주시면은 2v가 0.8이기 때문에 v는 0.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는 그때 해당하는 마이너스 0.4가 되겠네요. 즉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0.4t 플러스 0.4가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dx는 마이너스 0.4에 dt로 갖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0에서 0.8까지 적분을 수행을 하겠고요. d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적분을 구간을 마이너스 1과 1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0.4t인데요. 마이너스가 빠졌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두 개의 부호를 어디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x가 0일 때 마이너스 1 맞으니까 마이너스 t, v 두 개 더해주시면은 v가 0.4 그럼 w가 마이너스 0.4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0.4네요.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4t로 바꿔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보죠. x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정해주시면 이게 0.4t에 0.4죠. 물론 여기서 제가 t를 0.x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25 곱하기 0.4t 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곱도 해줘야 되고 여기 세제곱도 해줘야 되고 여기 네제곱도 해줘야 되고 다섯제곱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분명히 함수값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적분을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함수값을 이렇게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1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1에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넣어서 계산을 하고자 했던 게 가우스 쿼드레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들 조금 헷갈리셔서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지금 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x가 아니라 xt 혹은 t로 바뀌었죠. 저는 t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t로 적혔기 때문에 t 자체 혹은 xd 자체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넣어주셔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정리된 이 전체가 정리된 함수죠. 그래서 여기 xd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넣어서 나온 그 값들 전체랑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넣어서 이거 다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0.51674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d에다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넣어주신 값들을 또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갖다가 1 곱하기 0.516741 더하기 1 곱하기 1.305837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고요. 사실 오차는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의 가정 자체가 가우시안 쿼드레차는 3차 방식까지 에러가 0인 형태로 도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4차, 5차 정도에 해당하는 폴리노미알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항상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점 공식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점 개수만큼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점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뭐죠? 예, 우리가 아까 2점까지 썼는데 3차까지 줄여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은 여기 하나 더 늘어나면 몇 차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예, 2개가 더 늘어나서 사실 5차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미정개수를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4차에 대한 거, 5차에 대한 거가 필요하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2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2면은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배의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라서 2n 마이너스 1차에 해당하는 폴리노미알 이퀘이션을 갖다가 에러가 없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구간을 갖다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데이터 포인트가 총 n-1개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함수의 곡선이 2의 n-1차가 되더라도 에러가 0에 근접할 수 있는 수치 적분을 수행을 해준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구적법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의 개수를 더 늘려주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까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절단 오차는 4차항에 대해서부터 발생을 하겠고요. 점의 개수가 3개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2배 하고 아니면 5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차항에 대해서부터 에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적분 구간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구간을 정해주고 있고요. 그때 2점이면 가중치랑 가우스 인테그레이션 포인트,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들에 해당하는 점들을 표기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한테 사실 루트 3분의 1을 역수를 취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컴퓨터가 적절하게 유효숫자를 어차피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값을 유효숫자체로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미정계수를 한번 수행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루트 2분의 1인가 얼마인가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6점 가우스 쿼드레처까지는 사실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점까지는 그래도 조금 하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점은 사실 센터 포인트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뭐 2점 플러스 센터 포인트에 대해서 함수 값으로 조금 하고 있고, 그때 가중치는 뭐 저희는 앞에서 트랩조이드 할 때 어땠죠?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줬던 것처럼 비슷한 값으로 가중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우스 쿼드레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더 예제가 있긴 한데 3점에 대해서도 한번 수행을 해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가우스 쿼드레처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몇 가지 조금 예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우스 쿼드레처를 증명을 해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적분을 한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적분 1에서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1을 적분을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요, 값은 4.75가 나와주셔야 됩니다. 적분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1에서 2까지 함수 fx, dx를 적분을 한다라고 수행을 하시면은 적분의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치환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먼저 바꿔주셔야 되는 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x를 저희가 wt, v라고 바꿔주시고 얼마를 넣어줘야 되죠? x가 2일 때 w는 1이고 v가 되겠고요. 1일 때는 마이너스 w고 v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v는 2v는 3이 돼서 2분의 3이 돼야 되겠고 w는 그때 해당하는 2분의 1이 나와주시게 되면 그 값이 맞겠습니다. 즉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래서 적분 구간은 뭐 당연히 자동으로 바뀌었을 것 같고요. dx가 조금 바뀌면은 dt로 바뀌시면서 뭐가 돼야 되죠? 2분의 1이 붙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t에다가 2분의 3을 넣어주셔서 계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계산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우스 쿼드레처를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2분의 1은 밖으로 빼놓고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그냥 인테그레이션 가우스 쿼드레처 어떻게 하죠? 코에피션트 1과 그 위치에서 함수값이 얼마일 때, t가 루트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먼저 해주시면은 되겠고, 더하기 이 코에피션트가 1이고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값을 갖다가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계산을 조금 더 수행을 한번 해보신다. 수행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시면은 뭐
6분의 9 플러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값 정리해 주시고 f의 6 플러스 9 마이너스 루트 3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주실 것 같고요. 이때부터는 계산기를 두들겨 주셔야겠죠. 어쩔 수 없이 f에다가 저 계산기 두들기시면 1.78861 저는 계산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좀 풀이를 제가 해놓은 거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여기서 또 가끔 헷갈리시는데 제가 t에다 루트 3을 그대로 넣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f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죠 사실 f 자체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을 잘 다시 넣어 주셔서 2분의 1에다가 이거 사실 세제곱을 해주고 더하기 1을 해주셔야겠죠. 6.722382 2.777387 이렇게 나오시고 이건 계산기 두들기시면은 아마 에러 없이 정도는 가져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예 그거의 값은 4.75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 가우스 쿼드레처 여기까지는 사실은 에러가 0이었는데 에러가 생긴 이유는 뭐였죠? 사실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절삭 에러를 여기서 발생시켜 버렸죠. 그래서 생긴 에러라고 감안을 하시게 되면은 뭐 거의 정확하게 누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이 수행이 된 것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 뭐 더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0에서 1까지 저희가 x제곱에 2의 x를 적분을 한번 해보겠다. 엑서사이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우스 쿼드레처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뭐 역시나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가우스 쿼드레처는 2점 가우스 쿼드레처를 수행을 해보셔도 좋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한번 해봤던 작업이기 때문에 뭐 변환 과정 충분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길이가 0에서 1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주셔야 되는 길이가 2배로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dt는 2분의 1로 줄어져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밖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줄어진 것만큼 x를 통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붙여진 여기 마이너스가 붙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이 돼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우스 쿼드레처를 이제 수행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그대로 존재하시면 되겠고요. 가우스 쿼드레처 1 코이피션트에다가 저기 앞에 그냥 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지수에다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플러스 1 더해주시고 코이피션트 1에다가 2분의 1의 플러스 루트 3분의 1의 플러스 1 전체 제곱 지수의 플러스는 생략하셔도 아이고 플러스는 생략을 미안합니다. 예, 루트 3분의 1의 플러스 1에서 예, 이런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계산기 두들겨야겠죠. 아마 좀 오차가 존재하겠지만 1.594104 라는 뭐 이런 결과도 저한테 쉽게 풀이를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2점 가우스 쿼드레처를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느낌상 3점도 시킬 수도 있고 혹은 1점 가우스 쿼드레처도 교수님이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만약에 1점 가우스 쿼드레처를 갖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시면은 어떤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뭐 함수가 있다라고 치시게 되면은 1점 가우스 쿼드레처도 가능합니다. 구간은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세팅을 하는 한 점만 쓰겠습니다. 한 점만 쓰는데요. 저희가 어쨌거나 1차 미정계수가 뭐 2개면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항 혹은 1차항 2개만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ax 플러스 b 대문자 똑같이 따라갈까요? 그래서 해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서로
일치를 해야겠죠. 여기 적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여긴 뭐 그대로 아직 적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과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 되고, 그쵸? 여기 0 되고, 여기 b는 2 되고, 그쵸? wx제곱인데 조금 a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w제곱, 그 다음에 b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임의의 a랑 임의의 b에 대해서 서로 이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0, x0는 0이 돼줘야 되겠고요. w0는 2가 돼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x0는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시 열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w0는 2배가 되겠고요. x라는 점은 중점,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중점 값의 함수 값을 안다고 하면은 그 함수 값의 2배를 갖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치시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중심에 있는 함수 값의 2배, 길이가 2죠. 밑변 곱하기 높이인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신 거죠. 그래서 저 최소한 1차 함수까지는 에러가 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2차 함수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에러가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 가우스 포인트 인테그레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3차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있고요. 또 갑자기 막 점점 막 슬라이드도 없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가우스 쿼드레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가우스 쿼드레처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2D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D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적분을 2번 수행을 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파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의 좌표는 뭐 x랑 y고 원래는 dx, dy. 물론 구간은 마이너스 1과 1로 하지 말고요. 그냥 a에서 b, c에서 d라고 먼저 해놓을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우스 쿼드레처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1과 1로 다 바꿔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를 뭐 좀 크사이, 에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쓸 텐데요. 뭐라고 해야 되냐? 뭐 크사이, 에타인데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환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우리 dx, dy를 이렇게 크사이, 에타 이런 걸로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r 세타 좌표계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앞에 곱하는 게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있으셨죠. 저희가 앞에서 계속 제가 변환해줄 때 뭔가 미분에서 앞에 있던 개수가 사실은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값이었습니다. 즉 여기에 사실은 이런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뭐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에서 적분 똑같습니다. 먼저 x에 대한 거 적분 한번 수행을 해주시면은 뭐 어떻게 되죠? 뭐 당연한 거겠지만 i는 1부터 n까지 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쓰시면 되겠고요. 그때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랑 그때의 함수값이 그 사이 i랑 에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여기는 에타를 아직 미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쵸? 자코비안은 아직 갖고 있고요. 한 변수에 대해서만 가우스 적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도 똑같이 한 번 더 수행을 하시게 되면 저 값은 그대로 i는 1부터 n까지 존재하지만은 이번엔 j는 1부터 m까지라고 할까요? 뭐 똑같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wj랑 wi, w 그 사이 i에 이제 여기에 다 i가 가능하겠고 z에서 이쪽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2차원 가우스 쿼드레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2점 가우스 쿼드레처를 쓴다고 하시면 사실 wi랑 wj는 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의 i랑 에타의 i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위치의 점에 해당하는 값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오메트리컬 포인트 오브 뷰에서도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2차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면적을 구한다고 하면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막 되게 다변 형태의 이제 적분을 구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할 때 이렇게 복잡하면 사실 물론 A에서 B, C에서 D라고 정확하게 정수로 표현이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되어 있던 애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도메인으로 보내죠?
자세하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하는 정사각형 도메인으로 보내서 적분을 수행을 합니다. 즉 적분을 수행을 할 때 이 지오메트리가 초기 형상, 그 다음에 적분을 위한 적분 공간이죠. 적분 공간으로 보냈는데 그 형상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적분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형상이 지저분하더라도 적분이 깔끔하게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기법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CAD로 디자인을 구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치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때는요. 아주 작은 구간을 풀어서 합칩니다. 근데 형상이 되게 지저분한데 우리가 적분을 수행하려면 그 면을 따라서 적분을 수행한다 혹은 미분을 한다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그 도메인을 아주 예쁜 저런 렉탱귤러라든지 3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큐빅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씩 되어 있는 큐빅이 나올 텐데요. 그런 큐빅으로 도메인을 매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치 적분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적분값도 에러도 많이 줄어들고요. 아무리 복잡한 형상일지라도 매핑만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은, 즉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제대로만 구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유한요소 나중에 수치 뭐 전산연료체라든지 혹은 유한요소 이런 수치적인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물리 현상을 풀 시간이 옵니다. 그때 이런 기법 자체가 아주 파워풀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한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울 이제 수많은 이론들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도메인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술을 아마 잘 적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형상을 갖고 와도 도메인으로만 제대로 갖고 와서 표현을 해줄 수만 있으면은 그 적용하신 다음에 적분해가지고 전체를 합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도 뭔가 수치를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3학년 때 이제 수많은 전공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때 많은 미분 방정식을 배웁니다. 근데 그 미분 방정식을 그냥 미분 방정식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꾼 그 적분의 형태는 적분을 하면 뭐죠? 구간을 쪼갤 수가 있죠. 즉 아주 다양한 크기로 쪼개서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따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적분을 수행을 하시고요. 그 적분 수행은 구간이 다양할지라도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분을 수행을 하신 다음에 다시 적분 구간을 합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솔루션을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우스 쿼드레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